미국과 영국이 뉴올리언스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영국군 전사자가 2037명, 미국군 전사자는 그의 1%밖에 안 되는 21명만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영국을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미영전쟁의 남부전선인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 전사자 2037명, 미국군 전사자는 그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21명만 전사할 정도로 미국군이 영국군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건데요. 자, 그때 영웅이 미국 총사령관 앤드류 잭슨이 나중에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되고, 이분은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미국 지폐의 주인공이 7가지 권종 지폐의 주인공이 1달러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 주인공은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달러 지폐 주인공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총사령관이자 제18대 대통령을 했던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 주인공은 독립선언설 공동 기초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이분이 100달러 화폐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여하튼 미국 지폐 권종이 7가지 권종인데요. 각 달러 지폐 권종의 주인공의 초상화 주인공이 방금 말씀드린 역대 인물들인데, 여하튼 미영전쟁 당시에 남부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 앤드류 잭슨이고, 그분이 제7대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20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미국의 역대 대통령,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도 제18대 대통령이 됐고, 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영웅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쿰스의 저주 첫 번째 희생자도 미영전쟁 당시에 북부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었던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바로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840년에 당선됐으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4,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으니까 테쿰스의 저주에 적용을 받는 연도에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테쿰스로부터 27년 전에 저주를 당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저주의 말을 받았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자, 이분은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이고, 그 다음에 미국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을 배출했던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인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4분 배출한,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사람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테쿰스의 저주 첫 번째 희생자인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고,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 그 다음에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촌 당숙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조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잘 아시는 제41대 대통령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과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은 현대사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사람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여하튼
윌리엄 해리슨이 제9대 대통령으로 태권브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데요. 자, 이분은 취임할 때 연세가 69세였습니다. 취임할 때 연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수명 차이가 있는 거죠. 1840년에 당선되고 1841년에 취임할 때 지금 단 180년쯤 전이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에 차이가 있는 시대에 살아셨던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69세는 그 당시에는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령인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국가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까, 임기 중에 사망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취임자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객기를 부릅니다. 1841년 3월 4일에 늦겨울이자 초봄이었던 그 3월 4일에 비가 억수로 내릴 때 취임식을 했는데요. 취임식을 할 때 비옷도 입지 않고 우산도 받쳐 쓰지 않고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고 보좌관들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산이라도 비옷이라도 입고 취임사를 낭독하셔야 됩니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7년 전 미영 전쟁의 북부전선의 총사령관이었던 윌리엄 해리슨이다.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전쟁 영웅 출신이다. 라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국민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걱정하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려고 그러게 호기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그래서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한 달 동안 투병하다가 사망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한 달밖에 수행을 못하고 그것도 병상에서 급성 폐렴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분이 태권브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고요. 두 번째,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60년에 그 유명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 2, 3, 4위는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랭킹 1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두 번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세 번째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네 번째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순서 1, 2, 3, 4위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 2, 3, 4위 이 순서가 안 바뀐답니다. 그 정도로 에이브러햄 링컨 제16대 대통령은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이 태권브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1860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태권브스의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된 거죠. 이분은 1864년에 재선이 됩니다. 그리고 재선 임기가 1864년 3월 4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남북전쟁은 링컨 대통령이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1865년이죠. 65년 3월 4일에 1865년 3월 4일에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나는데요. 그 당시에 남부군이 패배를 해버리니까 남부군의 열렬한 극성 지지자였던 바로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스라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남부군을 열렬히
극성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군이 패배해버리니까 불만을 갖고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와 현직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암살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 4월 9일로부터 딱 5일이 된 시점인 1865년 4월 14일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 부부가 연극을 관람하고 있다가 그 극장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부스라는 배우가 남부군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극장에 쉽게 출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 극장 워싱턴 DC 포드 극장의 배우였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극장이니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뒤통수에서 총을 발사해서 암살을 했고 다음날 새벽인 4월 15일 날 절명 링컨 대통령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연극 관람 현장에 같이 초청을 받았는데 링컨 대통령이 오라고 한 거죠. 북군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불참했기 때문에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암살을 모면했고 그로부터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으로 18대 대통령을 해서 대통령을 8년이나 했고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2달쯤 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첫 방문지가 바로 워싱턴 DC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연방의회 의사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세계 도서관 규모 중에서 세계 규모 면에서 세계 랭킹 1위의 도서관이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와이드너 도서관인데요. 여하튼 그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서 연방의회 의사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파란 하늘과 그 연못과 연방의회 의사당의 그 돔 형식의 그 건축물의 외관이 너무나도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멋진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인생샷을 찍었었습니다. 4식구 가족여행 패키지 여행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연방의회 의사당과 연못 사이에 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기마상인데요. 그 동상이 뭘까요?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과 그 앞에 연못 사이에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제18대 대통령을 했고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대통령 그런 복장인 양복을 입고 세워진 동상이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기마상, 말을 타는 모습, 군인의 복장을 한 군복을 입은 기마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북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 영웅으로서 동상이 세워진 거지 나중에 18대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으로서 동상이 세워진 건 아닙니다. 그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 당시에는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최고의 군인이었지만은 대통령으로서 8년 임기 18대 대통령을 할 때는 대통령은 잘했다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도 링컨 대통령의 워싱턴 DC 포드 극장 연극 관람할 때 같이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모면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 그 당시에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메리 도트 여사. 링컨 대통령 영부인 이름이 메리 도트입니다. 그 메리 도트 영부인과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인인 그 여성이
남편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한테 그랬습니다. 부부 동반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핑계를 대고 가지 맙시다. 그 영부인 나는 보기도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처가였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부인의 뜻을 존중해서 자녀 학교 입학식인가 뭔가 이런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모면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 암살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를 가져왔던 주역이었던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도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그 부인이 링컨 대통령 영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가지 말자고 하는 바람에 불참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 거기 갔으면 죽었을 텐데, 그러면 18대 대통령도 못 됐을 텐데, 여하튼 율리시스 그랜트는 암살을 모면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태꿈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고요. 세 번째는 그로부터 20년 후인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은 임기를 6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암살이 됐습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은 왜 암살이 됐냐면 암살된 사연이 또 재밌는데요. 가필드 대통령이 될 때 그 상대 후보와 대통령 후보와 접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파들과 연합 노선을 구축해서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다 보니까 자신을 밀어줬던 선거대책본부 그러한 참모들을 많이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암살범이 있었는데요. 그 암살범이 자기도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일조했으니까 자신도 프랑스 파리 공사 자리를 좀 달라라고 매직 정도는 아니지만 해외 공관장을 자리를 달라 프랑스 파리 공사인가 길 겁니다. 그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에 가까스로 당선됐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당신은 그 정도로 기여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될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딱 씻어버리고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러한 스탠스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공사 자리를 거절당했던 그 암살범이 가필드 현직 대통령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살당했던 분이 바로 제20대 대통령 가필드고, 이분이 태꿈스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로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6개월 정도밖에 못 채웠는데요. 자, 이때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냐면 링컨 대통령도 태꿈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인데요.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 있습니다. 장남 이름이 로버트 링컨인가 긴데요. 그 장남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자기 아버지 에이브러햄 링컨도 암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태꿈스의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인 1880년에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당선될 때도 링컨 대통령 장남이 가필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장남 입장에서는 태꿈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인 자기 아버지 에이브러햄 링컨도 태꿈스의 저주로 돌아가셔버렸고, 그 다음에 태꿈스의 저주의 세 번째 희생자인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될 때도 바로 옆에 있었던 이유가 그 가필드 대통령이 자기 대학교에 방문하기 위해서 열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기다렸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범이 가필드를 사살을 해버린 거죠. 암살한 거죠. 그때 옆에 링컨 대통령 장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태꿈스의 저주의 희생자들 옆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태꿈스의 저주 세 번째는 언제 있었냐면 바로
그로부터 20년 후인 태권도의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인 1900년에 재선이 됐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태권도의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인데요. 그 옆에도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장남은 아버지 링컨, 에이브러햄 링컨, 그 다음에 또 가필드, 그 다음에 또 맥킨리, 이 세 명의 대통령이 암살될 때 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 옆에는 절대 있지 않으려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생긴 게 바로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하튼 자, 태권도의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가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이 됐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자, 윌리엄 맥킨리 그 대통령이 이제 재선된 거에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은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0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으니까, 재선이 됐으니까 태권도의 저주에 적용을 받는 그 인물이 바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인데요. 이분은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미국 뉴욕주의 그 버팔로, 제가 2달쯤 전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의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아주 사이,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 게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인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뉴욕주의 버팔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901년에 범미 세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가 그곳을 방문해서 그 방문자들과 악수를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방문지의 그 군중들과 악수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살범이 이제 악수하는 척 하면서 손수건 안에다가 권총을 숨기고 있다가 악수하는 척 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사살을 해버렸고, 사살 현장에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 또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장남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과 악수를 한 다음으로, 그 다음 순번으로 그 암살범이 바로 윌리엄 맥킨리와 악수를 하는 채 하면서 사살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때 왜 암살범은 맥킨리를 사살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바로 그 미서 전쟁의 승리의 주역입니다. 미서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입니다.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미서 전쟁의 주역이 바로 승리의 주역이 윌리엄 맥킨리 25대 대통령입니다. 미서 전쟁은 바로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바로 필리핀 땅이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은 거죠. 한 2천만 달러를 지급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헐값에 샀기 때문에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를 아나키스트라고 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인 암살범에 의해서,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해서 스페인이 필리핀을 미국한테 사실상 강탈당하니까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가 미국 현직 대통령, 미서 전쟁 승리의 주역인 윌리엄 맥킨리한테 불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사살해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범미 세계 박람회가 있었던 뉴욕주의 버팔로 박람회장에서 맥킨리 대통령과 악수하는 체 하면서 사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태권도의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고요. 자, 7대륙 최고봉 중에 북미의 최고봉은 지금은 데날리봉이라고 하는데요. 해발 6,194m, 북미의 최고봉이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해발 6,194m. 그런데 과거에는 맥킨리 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896년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초선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북미 최고봉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발 6,194m,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봉우리. 그래서 현직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맥킨리 봉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현지어인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명칭을 바꾸라고 교통정리를 해서 지금은 맥킨리 봉이 아니라 2015년부터는 데날리 봉이 북미의 최고봉 해발 6,194m입니다. 여하튼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25대 대통령이 태권스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있다 병으로 급성 심장 마비로 사망합니다. 이분도 공화당인데요. 자,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 참모들이 다음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는 미리 재선 임기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있기 1, 2년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도 못 남았다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열기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 1923년 당시에도 하딩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참모들이 굉장히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당선된 하딩 대통령이기 때문에 태권스 저주에 해당되는 1920년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1923년에 그러게 닥달을 하니까 참모들이 대통령 주치의는 좀 쉬어야 된다. 전국을 순회하는 정치 연설을 하는 것은 건강에 부담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딩 대통령 본인은 쉬려고 했는데도 옆에 참모들이 이렇게 다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 순회 연설을 하다가 미국의 태평양 연안에 그 북서부에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죠. 그쪽에서 정치 연설을 끝내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열차를 통해서 이동하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급히 호텔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병사한 거죠, 병사.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한 2년 반 정도 수행하다가 태권스 저주의 5번째 희생자로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흘러서 1940년에 3선이 됐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권스 저주의 6번째 희생자인데요. 이분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분이죠. 그리고 초선이 됐던 게 1932년, 재선이 된 게 1936년, 3선이 된 게 1940년 태권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4선이 된 게 1944년인데요. 이분은 공교롭게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승리의 주역이셨고 반대 추축국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그 아돌프 히틀러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견원지간인 거죠. 2차 세계대전에 서로 맞붙었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집권 기간이 똑같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집권 기간이 동일합니다. 연합국의 주도국가 미국의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상대 국가인 추축국의 주도국가 2차 세계대전 전범이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기간이 똑같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제가 지금부터 약 7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4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 466페이지짜리를 출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전인 2023년 10월 6일에는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었는데요. 자, 4번째 출간작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자세히 묘사했지만은 루즈벨트와 아돌프 히틀러는 그러게 집권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저주의 여섯 번째 희생자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독일의 베를린 브람덴부르크 문 지하의 벙커에서 2차 세계대전이 패배로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권총 자살을 하고, 그로부터 8일 후에 독일이 연합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을 상대로 항복을 선언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의 전승기념일은 1945년 5월 8일이고요. 구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음 날인 5월 9일에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은 1945년 5월 9일입니다. 자, 여하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의 주역으로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기 불과 18일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비극이 초래됐는데요. 병사를 한 거죠. 병사. 태권도 저주의 여섯 번째 희생자고요. 그 다음에 20년이 흘러서 1960년에 당선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연소 당선 대통령, 43세의 나이로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태권도 저주의 일곱 번째 희생자인데요. 이분은 1961년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돼서 임기를 2년 10개월 정도 하다가 1963년 11월 22일 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받고 암살을 당해서 태권도 저주의 일곱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스마트폰 용량이 거의 다 돼서 좀 후반부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분은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죠. 1917년생이고 20세기에 출생했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0세기에 태어난 최초의 대통령이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917년생으로 1960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43세에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된 대통령 중에 최연소 43세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암살되고 승계 대통령으로 최연소 승계 대통령은 그보다 한 살이 젊은 42세의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자, 아까 태권도의 저주의 네 번째 희생자인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1901년에 버팔로의 세계 박람회에서 암살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암살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를 해서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42세에 승계한 시어도 루즈벨트고, 당선된 대통령 최연소는 1960년에 당선된 43세로 당선된 존 F 케네디입니다. 자, 존 F 케네디 스마트폰 용량이 되는 범위